네, 지난 10월이었습니다. 익산시가 신청사로 이전을 했는데요.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이라는 새 슬로건도 선포를 했습니다. 향후 익산시정의 비전 그리고 최근의 현안 정은율 익산시장 초대해서 이 시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이사를 다 하신 거죠? 예, 지난달 다 끝냈습니다. 그 새 집으로 이사한 좀 소감이 어떠세요?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좋아하고 시민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했더니만은 그동안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청사가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역의 랜드마크라고 그러잖아요. 청사라는 것이 네. 시민들이 다들 만나는 사람들만 축하한다고 좋아가지고 부럽다. 사실은 익산이 호남의 3대 도시인데 네, 그 네. 위상에 비해서 청사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는데 54년 된 건물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동안에. 네. 그러면은 전 부서, 그러니까 전국 전 부서가 다 실이 다 이렇게 이전을 하신 건가요? 입주율은 얼마나 되시나요? 지금 입주는 100%다 했는데 네, 거기에 네. 대해 입주 대상이 네. 6개 국 중에 네. 농전국을 제외한 5개 국이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사업소들은 별도로 이제 밖에 다 나가 있고 네. 또 읍면동사무소가 나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이 한 60% 정도, 네. 한 40%는 아직도 이제 각자 다 흩어져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새 청사로 네. 네, 이전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사실은 이게 이제 새 집에 들어가서 좋기는 한데 누구든 새 집 들어가면 또 그만큼 뒤따른 좀 부담이 예, 있잖아요. 예, 예. 이제 청사 지금 건립비가 얼마나 이렇게 되는 규모인 거죠? 청사 건립비가 1,100억 정도, 네. 1,10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중에 이제 절반은 우리가 그동안에 적립해 놨던 청사 관리 기금, 네. 청사 관리 기금이라고 하죠. 그걸로 해서 한 절반 정도는 충당을 했고 네. 나머지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네. 공공 노후 건축물 리뉴얼 사업이라고 국토부 사업에 선정이 됐었어요. 예. 그 사업은 뭔 거니? 현재 오래된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LH가 네. 개발해서 개발 이익으로 청사 그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좀 LH가 그 개발을 이제 자기 자금을 선투자해 가지고 네. 이제 그가 자기들이 개발해서 그 이익을 빼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네. 이제 선투자를 했는데 네. 지금 개발이 시작이 안 되고 아. 좀 늦어지니까 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말들이 있는 것 같고 아. 또 하나 뭐가 있는 거지. 그 당시에 이제 LH 자금을 선투자를 했었는데 네. LH 자금은 이자가 3.4%였어요. 네. 근데 우리 청사 주변이 도시 재생 지역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네. 허그 자금이라고 도시주택 관리 기금 네. 이것을 융자로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2.0%. 예. 그래서 그걸 차환을 했거든요. 차환을 하니까 이제 LH가 이제 자기 자금 안 냈잖아요. 이게 LH가 이제 빠진 것 같이 모양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초 LH가 져가지고 개발지구로 져준다고 했는데 맞아요. 예. 거기는 쏙 발 빼버린 거 아니냐. 아. 이제 그런 거기서부터 이제 의구심이 시작이 됐어요. 아. 근데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싼 자금을 우리가 원해서 바꾼 것이고 네. LH는 이걸 짓기 위해서 KDI에 예. 용역을 그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네. 용역을 했었는데 그때 수익성은 충분한데 네. 근데 공공성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때 통과가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공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거기 그 자리에다가 일부 면적 그거는 홀로그램 지식산업센터를 네. 넣고 뒤에는 이제 수상복합을 짓는 걸로 이렇게 건물을 2개를 짓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공공성을 채우기 위해서 홀로그램 지식산업센터는 이미 금년도에 저희가 국가 공무사업에 350억짜리 선정이 돼서 예. 그것을 이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고 거기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주상 복합 건물을 쳐서 개발 이익을 수익금을 빼내야 되는데 이걸 착공을 않고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왈가왈부 많은 거예요. 아. 근데 그것이 지난 그 4월 달인가요? 의회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본격 토론을 했어요. 네. 의원님들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근데 이제 그 당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이것을 뭐 지금 건설 경기도 좋지 않는데 그렇죠. 꼭 무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네. 차라리 그 땅을 팔아서 딴 걸 하자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결론은
이것은 단기적으로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봐야 되겠다. 왜 그런 거니? 이자율도 지금 좀 내려야 되겠고, 네. 그래서 건축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해서 그 비용이 좀 다운이 돼야 수익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무산됐다. 이런. 착공 시기는 지금으로서는 좀 예상하기는 좀 힘든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착공을 국가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으니까 할 것이고 네. 거기에 주상복합센터 우리가 수익을 빼야 되는 주상복합센터는 네. 그것은 지금 경기 사정을 보자 이렇게 얘기가 이제 된 거죠. 네. 근데 그때 얘기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이게 시민들 대상으로 아파트를 분양해서 이렇게 고분양가로 또 수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맞느냐. 네. 또 그런 근본적인 또 문제도 많이 그렇죠. 제기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도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게 수익을 내려면 분양가를 높여야 되는데 분양가를 낮추면은 또 수익이 안 나고 그런 사실은 또 딜레마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아까 이제 건립비 1,100억 중에 그러면 이제 절반의 문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네, 절반은 거기서 이제 사업비에 저희들이 빼야 되는 충당을 해야 거예요. 되는. 네, 절반은 저희들이 그동안 비축해 놓은 자금으로 이미 충당을 했고 네. 네, 네, 그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좀 시기를 좀 봐야 할 텐데 앞으로 네.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네. 또 같이 좀 네.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예. 그 실은 오늘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익산 시민들도 그렇고 타집분들도 그러시고 코스트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특히 뭐 무산된 거 아니냐 이런 좀 의견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 시장님께서 정확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지금 그 이제 민간 사유지인데 사유지 땅 주인하고 코스트코 쪽하고 지금 마지막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서로 유리한 입지를 찾아기 위해서 밀당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밀당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무산된 어쨌든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개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도 저희들이 좀 중간에서 중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좀 완만하게 서로 간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개를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것입니다. 지난 여름이었던가요? 코스트코하고 시장님하고 직접 이제 업무 협약 예, 체결하셨던 건데 했었죠. 투자 협약. 예, 예. 그럼 그때는 부지가 이게 뭐 매입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을 먼저 하신 그때도 건가요? 대상지는 지금은 사유지였죠. 네. 사유지였었는데 네, 네. 이제 코스트코라는 것은 미국계 기업 아닙니까? 네. 그 우리 같이 MOU를 남발하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는 법적으로 철저히 따져가지고 MOU 하나 하더라도 전부 다 따져서 자문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MOU 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이제 그것은 우리 신뢰해도 된다.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많은 협상을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서도 거기에 이제 민간 그 나대지에다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코스트코 쪽에서도 많은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이제 지금 협상 과정에서 요구를 많이 했었죠. 네. 했었는데 도저히 소유주로서는 좀 버겁다, 네. 벅차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서로 간에 이제 그 협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우리 시청 역할도 있고 또 소유주도 이제 많이 이제 현실을 인식을 하시고 또 코스트코도 결코 이제 무리하지 않게 네. 자기들 요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잘 타결을 들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익산시에서 조금 멀찍이 지켜보시다가 이제는 좀 개입을 그동안에는 하시겠다. 당사자가 하는 문제니까 실은 개입하지 말라고 코스트코 쪽에서 요구를 했어요. 예. 일찍 개입하지 말아라. 네. 우리 둘이 해결할 문제다.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네.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개입을 했죠. 개입을 해서 중재를 했죠. 중재를 해서 뭐 중재를 하긴 잘했다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좀 지연되면 안 될 게 실은 코스트코 유치에 나선 지자체들이 많거든요. 뭐 예, 예. 이웃한 우리 전남만 비롯해도 코스트코 유치하겠다 이렇게 뭐 이렇게 약속을 한 지역들이 좀 있어서 익산이 좀 선점을 한 만큼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될 예. 것 같아요. 지금도 광주시나 순천시는 아직도 미래는 그렇죠. 버리지 맞아요. 못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고 네. 당장 우리 도 내에서도 완주군 이거 하려고 노력하다가 지금 사실은 좀 저희가 한다 보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전주도 그 당시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맞아요. 또 김제도 한때는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네. 해결해야 되겠다. 네, 네.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렇게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익산시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제 무산시켜버리면 안 되죠. 근데 잘 될 겁니다. 저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꼭 해결을 하겠습니다. 올해를 넘어갈까요 혹시? 계약은 그 토지 그 거래 계약은 금년 중에는 아마 저희들 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고 저는 지금 제 임기 중에 오픈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예. 근데 지금 이제 일정 늦어지는 거 보니까 임기 중에 오픈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임기 중에 오픈해도 있다. 그것은 이제 언젠군이 내후년에 구정. 네. 마지막 이제 그것이 저로서는 기회입니다. 이제 그때 못 맞추면 이제 임기 중에는 개점하는 거 못 보는데 그렇게 맞춰보려고 최대한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최근에 익산에 새 아파트가 네. 많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1,200세대 정도 신규 물량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정확히 어떻게 되죠? 그 정도 되나요? 지금 금년 내년도까지 입주하는 물량이 한 9,000세대 정도 되죠. 네. 저희가 아파트를 짓는데 뭐 무계획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네. 익산시에 적정한 아파트 총량이 네. 몇 세대냐. 네.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산정을 해보니까 네. 2만 9천 세대. 이게 2021년부터 30년까지 10년 동안 네. 2만 9천 세대라는 것이 저희들이 산출이 됐어요. 네. 왜 이렇게 익산이 많은 아파트가 필요한 거니? 네. 익산시가 오래된 아파트, 새 아파트를 갈아타려는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익산시예요. 전라북도의 주택 보급률 평균이 110%인데 우리는 104%밖에 안 돼요. 네. 왜 그런 거니? 익산이 20년 이상 넘은 것을 노후주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노후주택 비율이 75%,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 전국 평균이 한 50% 초반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만큼 그동안에 아파트 공급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맞춰서 빨리 공급을 해줘야 네. 우리 서민들 주거복지도 향상이 되고 아파트 가격도 이제 안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진행을 해왔던 것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아파트 타워 크레인 하나 없다가 갑자기 타워 크레인이 막 수십 개씩 올라가니까 맞아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거 아파트 값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걱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맞아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우리가 다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요새 또 원성이 좀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잖아요. 이사 가려면 살던 아파트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 안 팔리잖아요. 구축 아파트. 구축 네. 아파트. 네. 그분들의 이제 원성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주거 정책을 하는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되면은 신축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또 구축으로 이사 가고자 하는 사람들 전세 아파트 가고자 하는 사람들 임대 가고자 하는 사람들 다 소위 계층이 다양하거든요. 네. 그 스펙트럼을 골고루 갖춰줘서 우리 주민 시민들한테 주거 선택권을 지금 그만큼 넓혀주는 것이거든. 네. 이게 이제 개개인은 순간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시 주거 정책은 네. 제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또 아주 바람직하게 잘 가고 있다. 특히 서민들을 위한 서민 주거 정책은 정말 저는 생각할 때는 이제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축 아파트만 있던 익산에 이제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다양한 스펙트럼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인구가 27만 대가 깨지고 26만 대 있다가 9월 보니까 약간 이제 반등하는 추이인데 이제 아파트만 계속 이렇게 신규로 생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아파트를 처음에 지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이유가 본 거지. 많은 분들이 인구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은 일자리 개최 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저희는 일자리 정말 그동안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산업단지 제 100% 분양해서 있는 대로. 네.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분양했는데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요. 네. 그것을 분석을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거기에 익산에 새로 문전 근로자들, 회사 근로자들을 한 20%도 안 돼 익산에 자리 잡는 사람들이. 나머지는 이웃도시로 다 가요. 왜 가냐? 그 당시에 신규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오면 젊은 사람들은 신축으로 다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주, 군산, 완주까지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제주만 넘고 돈은 뭐 누가 떼놓이 받아간다고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짓자. 그렇죠. 네. 정주 여건도 좋게 만들고 그리고 아파트도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파트잖아요. 네. 그릇을 좀 키우고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제가 7년 넘게 아파트 정책을 해왔거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지난달에 283명이 늘었습니다. 제 판단이 옳았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금년도도 이번 달도 좀 늘고 있습니다. 네. 그 추세가 꾸준히 가고 있어요. 익산시의 인구 정책은 결국은 아파트라는 것이 맞았다. 저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가 다 입주가 되면은
지금 27만도 무너졌거든요. 저희들이. 네, 네. 27만 밑으로 한 2천 몇 명이 내려갔는데 7,000명대, 네. 네. 27만까지는 회복될 수 있겠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 입주가 끝나고 나면은. 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30만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30만 회복 프로젝트가 본 거니 우리 만경강 수변 네. 수변 주택이라고 했는가요? 우리가 수변 도시. 네. 그것이 이제 30만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아. 그것까지 되면은 거기는 이제 그 새만금을 배후로 해서 전주, 군산, 김제, 완주, 그 정읍까지 전부 다 배후 도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서울에서 저희 그 짓기 전에 입주 의사 조사를 해봤는데 네. 수도권서도 이리 오겠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그렇죠. 당시에. 호남 고속철이 있기 때문에. 오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그 인구를 거기다 빨아들이면은 그러면 그 30만 회복도 가능하겠다 하는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만경강 배후도시 프로젝트고 그것이 이번 달에 다음 주에 지금 발주를 합니다. 그 사업을. 그러세요. 다 준비는 끝났는데 네. 그것도 건설 경기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건설 경기가 너무나 지금 가라앉아서 한 1년 동안 저희들이 그 관망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연내에는 그것도 발주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익산 관광의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네. 그 왕궁리 유적에서 진행된 뭐 미디어 파사드 이런 야행 프로그램도 꽤 인기를 얻은 걸로 아는데 좀 뭐 분위기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지금 익산의 관광이 이제 본격적으로 물이 오르고 있어요. 네. 관광 자원은 사실은 익산 같이 많은 지역이 없는데 그동안에 관광 인프라 개발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 벌써 이제 10년째 돼가지 않습니까? 특히 그 동북권의 역사문화지구, 특히 백제 왕도, 네. 마한 수도 이런 것들에 대한 유적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서동 생가트까지 복원되고 또 거기에 그 금마저 그 백제문화 체험센터, 왕궁 체험센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시설은 다 끝나는데 시설이 다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관광객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 관광객 유치 목표를 세운 지가 사실은 오래됐어요. 근데 그것을 달성을 못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달성을 합니다. 달성을 하면은 1,000만 관광객 비전 선포를 저희들이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광도시로 저희들이 탈바꿈하게 됩니다. 네. 저희는 동부 쪽에 역사문화 관광권이 있고 서부권에 완전히 자연관광 지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부 서부 이제 제대로 보려면 최소한 이제 이틀 정도는 머물러야 익산에서 그 관광지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체류 관광도 익산은 상당히 장점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네. 인터넷에 띄우자마자 하루 이틀 안 가가지고 전부 다 100% 매진돼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우리 지난번에 이제 홀로그램 그 사업도 그랬지만은 네. 또 그 종교 4대 종교 네. 체험 관광 프로그램도 그러고 순례길 그리고 지난주에 또 4대 종교 그 순례길 했었어요. 네, 네. 저도 그 참석을 했었는데 네, 네, 네. 그것도 100명 모집하는데 하루 만에 다 마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들이 오는가 물어보니까 서울 경기에서 이렇게 많이 오셨고 군산에서 또 오셨고 네. 익산 분들은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상품만 잘 됐으면은 손님은 저절로 오더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거죠.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영국에서도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익산이 그동안에 환경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잖아요. 네. 이제 환경 문제가 다 정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그 축사. 왕궁 네. 그 정착농원 네.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매입이 다 끝났거든요. 아. 그게 한 70만 평 드립니다. 사유지까지 합해서. 네. 그럼 요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생태 복원을 하는데 우리 국가 환경부에서는 생태 복원 사업 거기에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에 예타 들어가는데 그것도 현재 계획은 1,900억짜리 사업입니다. 네. 근데 그거 가지고는 70만 평은 다 할 수가 없죠. 복원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일부는 환경부의 생태 복원 사업하고 일부는 영국 에덴 프로젝트 사업을 한다. 네. 그러면 익산에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뭐 국가에서 막 돈을 주냐? 네. 걱정이 되죠. 환경 생태 복원 사업은 이제 국가 사업으로 환경부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에덴 프로젝트는 민자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한 지역에서 나눠가지고 구역을 나눠서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에덴 프로젝트는 이제 뭐 들어보셨겠지만은 영국의 이제 코널 지방의 그 폐광산 오랫동안 방치된 폐광산을 거기를 친환경적으로 유리 온실을 만들어서 환경 복원을 한 케이스거든요. 유리 온실이요? 유리 온실. 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환경 복원도 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그런 아주 모험적인 사례가 돼 있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그걸 하려고 해서 그 6대양 5대양 6대주인가요? 거기에 지금 10개 정도 넘는 그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 이미요? 그 중에 한국이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아시아에서는 그 중국의 청도에 그걸 하고 있어요. 네. 지난해 제가 청도 사업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근데 가 보니까 정말로 욕심이 나더라고. 우리도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담이 생겨서 그 전문 그 팀들 컨설팅 팀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현지 답사를 다 이제 시키고 그분들이 이제 컨설팅해서 그 제안서를 저희들한테 이제 보내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여기는 어차피 국비는 더 못 받으니까 국비를 받지 않는 전제하에 컨설팅을 해달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익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결정을 하신 상태인가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왔죠. 아. 왜 그런 거니 우리하고 이제 그동안에 2년 넘게 계속 온라인으로 소통을 했는데 이제 현지 답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네. 현장을 확인하러 온 거예요, 지금. 아. 그분들이 여기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여기야말로 스토리가 있다. 네. 이 인권에 사각지대에 있던 그야말로 한센인들 거기 집단을 수용했던 자리잖아요. 거기를 우리 나라가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환경 복원한다는 그런 스토리가 좋기 때문에 자기들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의사를 필요하게 와서 그러면 현장에서 한번 직접 보십시오 해가지고 현장 보고 자기들이 아주 만족해하고 갔습니다. 네,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연주의 정원이 굉장히 발달된 네, 네. 곳이어서 또 예. 우리 익산형 에덴 예. 프로젝트가 또 어떻게 맞습니다.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진행될지 지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으로 새로운 슬로건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또 올해 어떻게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 계획 또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신창사를 치면서 단순히 건물 하나 진 걸 의미를 둘 수는 없잖아요. 익산이 정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다.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선포하고 시민들한테 선포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것이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익산이 그레이트 익산이냐. 근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지만은 익산이야말로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가고, 근데 우리 익산에 지금 앞으로 남은 시기가 많지는 않은데 제가 해야 될 것이 그동안에 이제 해오던 것들 다 마무리를 짓고 또 장기 미래 발전에 이제 초석을 놓는 것인데 미래 발전에 초석을 놓는 것은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것은 익산의 산업 구조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네. 익산 현재는 지금 전통적인 굴뚝산업 중심으로 또 이렇게 화학산업이나 이렇게 또 환경산업 중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구시대 산물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식품하고 바이오 산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산업 구조를 개편하려고 그래요. 식품은 이제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대한민국 식품 중심지 저희들이 이제 명시를 공에 이제 그걸 확보를 했고 바이오 산업을 지금 저희들이 초석을 깔고 있는데 지난번에 바이오 특화도시 도전했다가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고 또 내년도에 다시 또 도전합니다. 아, 그러세요? 금년도에 다시 그 남은 기원단을 보완해서 네. 내년도에 도전해가지고 익산에 지금 바이오 도시로 다시 탈바꿈하겠다. 네. 식품 도시는 일자리는 많은데 조금 부가가치가 낮아가지고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정도로 이렇게 그 임금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바이오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네. 바이오 산업을 저희들 확장을 하면은 청년들을 또 많이 유입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한쪽에 식품 한쪽에 바이오 이렇게 식품 산업 구조를 완전히 만들어서 우리 지금 그 농정국도 바이오 농정국으로 전부 다 조직 개편을 해버렸고 오산단 새로 좀 산업단지 하나 만들거든요. 네. 그것도 바이오 산단으로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우리나라 제1호 벤처 캠퍼스가 익산에 지금 지어지고 있고 그걸 총괄하는 또 농업기술진흥원이 익산에 있고 또 우리가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네. 그것도 좀 하겠죠. 바이오 산업 핵심인데 그것도 그린바이오인데 이것도 좀 익산에 유일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린바이오 분야는 우리가 완전히 선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산업 구조를 양대 산업으로 개편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제 임무입니다. 마지막. 네. 사실 정원일 시장님 3선이시고 이제 절반의 임기를 남기고 계신데 그 안에 하나라도 좀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느껴집니다. 시장님과의 인터뷰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원일 익산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